우리 구독자님 새해 첫날 떡국만 드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1월 1일 아침 반드시 이 나물 한 젓가락을 먼저 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물 하나가 한 해의 돈복과 건강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해 운 상승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다짐합니다. 올해는 돈 좀 벌어보자. 건강하게 살자. 그런데 막상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어떤가요? 작년과 똑같은 생활, 똑같은 통장 잔고, 똑같은 몸 상태. 왜 그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 무엇을 먹느냐가 한 해 전체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는 1월 1일 아침상에 반드시 시금치를 올렸습니다. 네, 바로 그 흔한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떡국 한 그릇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정작 돈복과 건강운을 여는 음식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혹시 그러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금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시금치를 먹는 시간, 방향, 조리법, 심지어 그릇의 색깔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먹으면 그냥 나물이지만 풍수 원리에 맞춰 먹으면 한 해의 돈복과 건강운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시금치인지 그 오행 원리. 둘째, 언제, 어느 방향을 보고 어떤 그릇에 담아 먹어야 하는지. 셋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반드시 곁들여야 할 재료.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2026년 1월 1일 아침 한 끼로 우리 구독자님의 한 해 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시금치일까요? 조선시대 궁중 기록인 동국세 시기를 보면 새해 첫날 아침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한자로 시금치는 파채 또는 적근채라고 불렀습니다. 붉은 뿌리를 가진 채소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이 중요할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화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토기를 상징합니다. 동양 오행 원리를 아시나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낳고, 흙이 금을 낳고, 금이 물을 낳고, 물이 나무를 낳습니다. 시금치를 보세요. 초록잎은 목, 붉은 뿌리는 화와 토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한 뿌리 채소 안에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이어지는 상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돈복과 건강운으로 연결될까요? 동양 오행에서 토는 재물을 관장합니다. 흙에서 곡식이 나고 금이 나오듯 토의 기운이 강해야 돈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는 심장과 혈액순환을 관장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야 건강하고 활력이 생깁니다. 시금치 한 뿌리에 목의 성장 에너지, 화의 활력 에너지, 토의 재물 에너지가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 한 해의 운을 여는 첫 음식으로 시금치를 반드시 드셨던 겁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시금치를 채소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한 해의 기운을 여는 풍수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시금치나 사다가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금치를 고르는 법, 조리하는 법, 먹는 시간과 방향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시금치를 먹어야 하는 이유. 첫째, 모카토의 상생 에너지가 한 뿌리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토는 재물을, 화는 건강과 활력을 관장합니다. 셋째,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새해 첫 음식으로 반드시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시금치를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을 보고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댓글로 남겨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금치를 고르는 법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시금치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효과가 있는 시금치는 딱 하나입니다. 뿌리가 붉은색인 시금치, 뿌리를 자르지 않은 시금치를 고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붉은 뿌리가 화기와 토기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뿌리를 자르면 의 기운이 끊깁니다. 재물의 뿌리가 잘린 겁니다. 절대로 뿌리 잘린 시금치 사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산, 유기농으로 고르세요. 풍수에서 정기가 중요한데 농약 묻은 시금치는 탁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둘째, 시금치를 조리하는 법입니다. 궁중에서는 시금치를 데쳐서 나물로 무쳤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국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치는 것은 수로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화로 볶으면 화기가 지나쳐서 균형이 깨집니다. 오행의 조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조리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30초 1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짭니다. 그리고 참기름, 다진 마늘, 국간장으로 무치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깨소금을 뿌리세요. 깨는 금기를 상징합니다. 토생금, 흙이 금을 낳는다고 했죠? 재물의 기운을 완성하려면 깨소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시금치를 담는 그릇의 색깔입니다. 이건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흰색 그릇이나 노란색 그릇에 담으세요. 흰색은 금기, 노란색은 토기를 상징합니다. 토와 금의 기운이 만나면 재물운이 극대화됩니다. 절대로 파란색이나 검은색 그릇에 담지 마세요. 파란색은 수, 검은색도 수입니다. 토극수, 흙이 물을 막는다고 했죠?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새해 첫날 시금치를 반드시 백자 그릇, 즉 흰색 사기 그릇에 담아 올렸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따를 때 운이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뿌리 있는 시금치를 골라서 데쳐서 무치고 흰색이나 노란색 그릇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언제, 어느 방향을 보고 먹느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금치를 언제, 어느 방향을 보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 이것만 정확히 지키면 2026년 한 해 돈복과 건강운이 활짝 열립니다. 첫째, 먹는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아침. 정확히는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풍수에서 오전 6시부터 9시는 묘시와 진시입니다. 묘는 토끼, 진은 용을 상징합니다. 이 시간대는 태양의 기운이 떠오르는 시간, 즉, 목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생화, 나무가 불을 낳는다고. 목의 기운이 강한 시간에 시금치를 먹으면 화와 토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새해 첫날 아침상은 반드시 해가 뜬 직후에 차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정오 이후는 피했습니다. 만약 1월 1일 아침을 놓치셨다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1월 2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안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효과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1월 1일 오전 6시에서 9시에는 100%, 1월 2일에서 3일 오전 6시에서 9시에는 70%, 1월 4일에서 7일 오전 6시에서 9시에는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먹는 방향입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동쪽을 바라보고 드세요. 동쪽은 목의 방향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동방청룡이라고 합니다. 청룡은 재물과 귀인 운을 상징합니다. 조선시 왕은 새해 첫날 아침 반드시 동쪽을 향해 앉아 아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올해도 백성들이 풍요롭기를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을 동쪽으로 돌리기 어렵다면 고개만이라도 동쪽을 향하세요. 나침반 앱을 켜서 정확히 동쪽을 확인하세요. 대충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풍수는 1도, 2도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셋째, 먹는 순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상에 떡국도 있고 전도 있고 잡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입에 넣어야 할 건 시금치입니다. 한 해의 첫 음식이 그 해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쪽을 향해 앉아서 시금치 나무를 흰색이나 노란색 그릇에 담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 짚고 마음속으로 2026년 한 해 재물운과 건강운이 활짝 열립니다. 이 문장을 3번 되냅니다. 천천히 씹어 삼키고 최소 3젓가락 이상 드세요. 그 다음에 떡국이나 다른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3젓가락 이상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3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3의 기운이 모여야 완전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한 젓가락만 먹고 그치면 목의 기운만 받고 화와 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3젓가락 이상 드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이 활짝 열립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3번 되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얼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이 현실이 되는 힘입니다. 조상님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덕담을 나누고 좋은 말만 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월 1일 오전 6시에서 9시, 동쪽을 보고 시금치 3젓가락 이상, 재물운과 건강운이 활짝 열립니다. 3번.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재물운 상승 효과가 2배, 3배 달라집니다. 먼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흰 쌀밥, 두부, 달걀.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흰 쌀밥은 토기를 더해 재물의 기운을 단단하게 만들고, 두부는 금기로 돈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고, 달걀은 노른자의 토와 흰자의 금이 동시에 들어있어
재물운을 배가시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새해 첫날 시금치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뭘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수기가 강한 음식입니다. 토국수, 흙이 물을 막는다고 했죠? 시금치의 토 에너지와 돼지고기의 수 에너지가 만나면 서로 충돌합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히고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절대로 시금치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지 마세요. 두 번째, 김치입니다. 의외죠? 김치는 발효 음식이고 화기가 강합니다. 시금치도 화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김치에 화까지 더해지면 화가 지나쳐서 균형이 깨집니다. 화가 너무 강하면 토가 말라버립니다. 재물의 밭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새해 첫날 시금치를 먹을 때만큼은 김치를 곁들이지 마세요. 세 번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개류는 화와 수가 섞인 음식입니다. 오행의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국물 요리보다는 마른 반찬 위주로 차리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 흰 쌀밥, 두부, 달걀. 시금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돼지고기, 김치, 찌개류.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정도로 구체적인 풍수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2026대운 받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시면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새해 첫날 떡국은 먹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떡국은 괜찮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금치 3젓가락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떡국을 드세요. 떡국의 떡은 백색이고 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투명해서 수에 탁함이 없습니다. 시금치로 토의 기운을 먼저 채우고 떡국으로 금과 수의 흐름을 이어주면 목화토금수, 오행의 완벽한 순환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떡국에 만두가 들어간 떡만둣국은 조심하세요. 만두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면 수의 충돌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순수한 떡국으로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새해 첫날 아침에는 절대 찬 음식을 먹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김치, 찬물, 아이스크림. 절대 찬 음식을 먹지 마세요. 모든 음식은 따뜻하게 최소한 상온 상태로 드세요. 그래야 화와 토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나를 잘못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파국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금기, 시금치를 남기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차린 시금치는 반드시 다 드셔야 합니다. 한 젓가락이라도 남기면 그것은 복을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새해 첫날 아침상에 올린 음식은 한 톨, 한 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당량만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도 딱 먹을 만큼만 묻혀서 올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담지 마세요. 3젓가락에서 5젓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걸 남김없이 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기, 시금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시금치를 너무 많이 준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은 복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시금치는 냉장 보관했다가 1월 2일과 3일에 나눠서 드세요. 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금기, 시금치 먹을 때 다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는 절대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령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새해 첫날 아침에 나쁜 말, 험한 말을 하면 그 말의 기운이 한 해 내내 따라다닙니다. 만약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언쟁이 있었다면 시금치를 먹기 전에 먼저 화해하세요. 미안하다 한마디, 사랑한다 한마디가 시금치보다 더 강력한 복을 부릅니다. 조상님들은 새해 첫날을 금기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험한 말, 나쁜 행동, 불길한 생각을 모두 금했습니다. 네 번째 금기, 시금치를 손으로 집어먹는 것입니다. 이건 의외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중요합니다.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은 반드시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합니다. 손으로 집어먹으면 수기, 즉 손에 잡된 기운이 음식에 섞입니다. 특히 손은 하루 종일 여러 물건을 만지기 때문에 화와 수가 뒤섞인 탁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시금치의 깨끗한 목화토 에너지에 탁한 기운이 섞이면 오행의 순수함이 깨집니다. 다섯 번째 금기, 시금치를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바쁩니다. 세배도 가야 하고 친척도 만나야 하고 차례도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시금치만큼은 급하게 먹지 마세요. 한 젓가락을 집으면 최소 10번 이상 천천히 씹으세요. 풍수에서 씹는다는 건 음식의 기운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삼키면 기운이 목구멍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소화기관에 도달하기 전에 흩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왕은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최소 30번을 씹으셨다고 합니다. 3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0번은 천천히 씹으면서 재물운과 건강운이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여섯 번째 금기, 시금치를 저녁에 먹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저녁에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침,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드세요. 저녁은 음의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양의 기운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시금치는 목화의 양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음의 시간에 양 음식을 먹으면 오행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만약 1월 1일 아침을 놓쳤다면 1월 2일 아침에 드세요. 절대 저녁으로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 7번째 금기, 시금치를 미신이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금기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동양의 과학입니다. 에이, 설마 시금치 먹는다고 돈이 들어와? 이런 생각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심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기운이 음식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새해 첫날 아침상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 앞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절을 한번 하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세요.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금기입니다. 남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손으로 집지 말고,
급하게 먹지 말고, 저녁에 먹지 말고, 미신이라 무시하지 마세요. 이 7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2026년 1월 1일 아침 한 끼로 우리 구독자님의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전해진 살아있는 과학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옵니다. 말은 도약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시금치 한 뿌리로 도약의 기운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2026년 한 해 동안 막혔던 돈복이 터지고 오래된 우환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2026 대운 받습니다.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띠별새의 음식 풍수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2026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